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장르 다변화로 인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NC소프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르 다변화를 하고 왜 장르 다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저희가 저출산 기조라던가 아니면 인구 구조가 좀 변화를 함에 따라서 이 게임사들 전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NC소프트가 IP 그리고 장르의 다변화로 인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C소프트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구 구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 왜냐면 게임의 주 고객층인 10대, 20대의 인구가 변화한다는 것은 게임사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년대에는 한국의 10대, 20대 인구가 약 1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게임의 주 고객인 남성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761만 명으로 남성 전체 인구에서 33%의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10대, 20대의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국의 10대에서 20대 인구 같은 경우에는 약 1096만 명으로 20년 전과 443만 명 이렇게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인구의 비중 중에 21%로 하락을 하면서 11%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남성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569만 명으로 20년 대비 124만 명 감소를 하면서 남성 인구에서 비중이 22%로 11%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 10대, 20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표를 보여주고 있고 남성 중에 10대, 20대 인구도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래 국내 게임 시장의 주력 소비자층이 될 10대에서 20대 인구가 20년 전 대비 23% 이렇게 줄었다는 점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IP 인지도가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콘텐츠 환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 좀 즐겨 하시는 게임 같은 스팀과 같은 온라인 게임의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들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OTT 플랫폼 또한 없었기 때문에 PC 스크린을 차지를 하는 경쟁 또한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나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넥슨 등 1세대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순조롭게 국내에서 팬덤을 확보를 하면서 IP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즉 과거의 사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국내 게임사들이 유저를 확보를 하고 IP 인지를 높이기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는 스크린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됐고 게임은 스팀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서 해외의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접근성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PC와 이런 모바일 콘솔 등에 대해서 모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디바이스가 증가하는 것 또한 시간 소비의 관점에서 게임들 사이의 경쟁력도 이 경쟁 강도도 좀 강화를 촉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게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스크린 점유율로 콘텐츠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OTT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좀 성장을 한 모습을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라서 모두에게 똑같은 이러한 24시간을 두고 경쟁을 벌임에 따라서 게임의 IP가 과거처럼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좀 갖추기는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분야만 좀 집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016년에는 게임 비중이 16.2%인데 불구하고 21년에는 이렇게 9.1%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콘텐츠들이라든가 OTT 플랫폼 등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NC소프트의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NC소프트의 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한 이후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표를 지켜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 것은 2017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 펄어비스, 넥슨 등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큰 성과를 냈고, NC소프트 또한 모바일 게임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를 한 것은 바로 이 MMORPG 그리고 플러스 IP의 조합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게임들이 성장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온라인 게임 IP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을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매출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이 모바일 게임을 진출한 것뿐만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10대, 20대 인구수가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게 여기에 좀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10대에서 20대가 이 10년에서 15년이 지난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30대에서 40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바로 경제력과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갖춘 IP의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17년부터 21년까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고성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NC소프트가 이렇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조가 좀 변하고 있죠. 저희 주위에 10대에서 20대가 이 게임을 즐기는 걸 제가 좀 지켜본다고 한다면, 이 과거에는 MMORPG가 흥행을 했지만 현재의 10대, 20대들은 PC방에 가서 롤이라던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로블렉스 등 이러한 글로벌 게임사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 이후에 PC와 콘솔의 개발을 장기간 안 했기 때문에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새 IP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뒤처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10대, 20대가 이런 모바일 게임의 성장을 기획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IP 확보가 현재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저들 중에 특히 게임 시장의 주력 소비자층이 될 10대에서 20대들에게 영향이 있는 IP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NC가 온라인 게임 IP 모바일을 통해 성장을 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IP의 부재는 미래 성장 동력원의 좀 상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사들과 다르게 저희가 좀 기대해 보시는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르의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소니의 인기 게임 이 호라이즌을 활용한 IP를 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MMORPG 일면도였던 NC소프트가 퍼즈업이라든가 이 캐주얼 게임 퍼즈업 아미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 그리고 전략 게임 프로젝트 G라던가 FPS, LLL 등 다양한 장르의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들이 점점 장르 다변화를 하고 흥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걱정을 했던 이런 IP적인 측면에서 NC소프트가 다른 게임사들보다 좀 더 앞지를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해랑 게임들이 어떻게 흥행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또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인구 구조가 좀 변화함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영향들을 제가 좀 살펴봤으니 차적인 부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적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요, 이렇게 핵심 3인 리니지 시리즈 매출이 좀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해봤던 프로젝트 이런 TL 이 TL의 좀 흥행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바닥권 바로 18만 6천원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인 이 121선, 12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점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락에 대해서 하방 압력은 좀 저희가 덜하다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2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넷마블 지분가치 저희가 한 3,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한 지분가치, 자산가치 등을 저희가 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NC소프트가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를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